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은, 가장 중요한 음식은 무엇이 들어있는 것이라 된다? 그렇죠. 활성산소를 분해시켜서 우리 몸에 가장 해로운 물질인 활성산소를 분해시켜서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한 산소와 물로 만들어주는 산화 방지 물질 또는 항산화 물질이 우리 건강에 가장 좋은 음식이다. 였죠? 근데 이 항산화 물질은 그러니까 비싸야 돼요, 싸야 돼요? 우리 사람들은 자꾸 비싸야 우리 몸이 좋다고 생각해. 자, 항산화 물질이 가장 우리 건강에 좋은 물질이니까 그 물질은 그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은 비싸야 돼요? 그렇지, 싸야 돼. 왜? 제일 좋은 것은 어떻게? 싸야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항산화 물질을 가장 싸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그걸 자꾸 비싸게 만든다고. 아시겠죠? 자, 사람들이 어떻게 그 가장 싸야 될 항산화 물질을 비싸게 만드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싸야 될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가장 흔해야 돼. 네. 그래서 항산화 물질이라는 것은 너무나 흔합니다. 항산화 물질은 종류가 또 많아야 되겠습니까? 많아야죠. 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걸 거꾸로 생각해요. 제일 좋은 거는 뭐요? 비쌀 거야. 여러분,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 탁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 몸에 좋은 것은 아주 비쌀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들어놔? 고약한 하나님 만들어놔.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우리 몸에 좋은 것일수록 어떻게? 싸게 해놔야지, 흔하게 해놔야지. 그러면 그 예는 뭐예요? 우리 몸에 제일 좋은 거를 제일 싸게 해놓은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에? 생기야, 생기. 제일 중요한 게 생기 아니야. 생기가 딱 없어지면 뭐예요? 즉시 죽어요, 우리는. 근데 그 생기는 김정은이한테까지 준다니까. 그렇죠? 김정은이가 교회 가야 받아요? 교회 안 가도 받아. 근데 공짜 중에 공짜. 그거를 은혜라고 그래.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주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진영 씨, 선풍기 좀 꺼주세요. 오늘 너무 시원하다. 그래서 우리 몸에 좋은 걸수록 싸요. 자, 그 다음에 생기 다음에 우리 몸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공기야, 산소. 공기야. 왜? 공기는 5분 동안 안 마시면 뭐예요? 죽어요. 여러분, 아무리 몸에 좋은 거라고 해도 5분 안 먹는다고 죽는 거 있습니까? 없어. 그런데 산소, 공기 중에 있는 산소. 그것도 공짜야. 그 다음, 공기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물이야.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뭐 하자는 거요? 공짜인 거를 많이 섭취하자 이거야.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사람들이 그거는 관심이 없어. 그게 우리 건강에 가장 좋은 건데도, 산삼이 좋다며. 산삼 뭐요? 50년근. 한 뿌리에 얼마? 5천만 원. 그런 것만 찾는다고? 참으로 바보야.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바보가 돼 있어? 악령들이 다 우리를 속여놓고 전체적으로 다 속았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나님을 만나야 이 사단의 속임수로부터 해방이 돼. 와, 생기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 자, 그 다음에는 물이에요. 그렇죠? 물 없으면 일주일 만에 죽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들이. 근데 그 음식 중에 어떤 음식이 우리 건강에 제일 좋아? 산화방지 물질, 항산화 물질이 충분히 들어있는 음식이 제일 좋은 거예요. 아무리 맛있고 비싸도 그 속에 항산화 물질이 없으면 뭐예요? 자,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은 어떤 음식일까? 네. 항산화 물질은 동물성 음식에는 없어요. 식물성 음식에만 있어요. 동물성 음식에 들어있는 음식이 있다면 그거는 오늘 아침에 잡수신 계란이야. 계란 안에, 노른자 안에는 항산화 물질이 있어요. 근데 그 계란 안에 있는 항산화 물질을 베타카로테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베타카로테인은 엄마 암탉이 뭐를 먹고? 식물성 음식을 먹고 계란 안에 저장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계란 안에 있는 항산화 물질도 역시 식물성이야. 자,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뭐 비싼 거, 좋은 거 찾아다녔던 거 웃겼죠? 그 웃기는 짓이에요. 비싼 거, 좋은 거 먹는 거가 있다면 저도 좋겠어요. 왜? 그거 여러분 다른 무슨 힐링 센터니 이런 데 가보면 생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뭐 팔아요? 건강식품 팔잖아. 근데 그게요 비싸. 근데 건강식품은 대개가 다 뭐예요? 식물성이야. 뭐 많이 든 거예요? 항산화 물질 많이 든 거예요. 그거야. 웃겼어. 아시겠?
그거를 가공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예, 예. 그래가지고 원료비 뭐요? 원료비 5천 원밖에 안 든 거를 얼마에 받아? 5만 원, 15만 원, 50만 원 이렇게. 그게 이 세상이야. 근데 우리는 그게 속아가지고, 예. 그죠? 뭐가죠? 누구 박사 생식 이랬으면 저도 그 박스 장사 될 뻔했다고. 왜? 박스 그 회사에서 와서 뭐라 그래? 박사님 사진만 여기 박스에다가, 예, 사진만 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익금의 뭐요? 25%를 드리겠어. 그러면 돈 버는 거야. 여러분, 김연아 사진만 붙여놔도 돈 벌어 안 벌어? 박스에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손흥민, 예, 김연아, 다 스타들은 다 그래서 돈 버는 거야. 실제로 뭐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은 메달 그 얼마 안 해. 뭐 올림픽 위원회에서 돈 주는 거 하나. 그러나 금메달 스타가 되면 광고비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건물에서 어,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어, 이 세미나를 하는 거는 보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광고에 안 나갔기 때문. 저는 무수히 광고에 초청을 받았어요. CF나 그거를. 네. 그래서 그거 찍어달라고. 예를 들어서 뭐예요? 음, 어, 어. 어느 회사 정수기를 만든다. 정수기. 그러면 정수기 회사가 여러 군데 있어. 경쟁이 치열해. 누가 이 정수기가 최고라 그러면 대박입니까? 이장구 박사가 이 정수기가 최고라. 그럼 막 경쟁이 붙어요. 그래서 우리 정수기를 추천해 주시면, 그 얼마나 간단해, 쉬워. 정수기 딱 갖다 놓고, 그 어느 회사 정수기 갖다 놓고, 오늘 아침에 제가 입은 셔츠 봤죠. 그럼 제가 고롱 선전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 걸 입기 좀 곤란해. 이걸 다 갖다 놓고, 물 한 잔 탁 따라가. 아, 정수기가 아주 보기도 좋은데 물 맛을 한번 볼까? 야, 물 맛이 최고야. 여보, 당신도 한 잔 마셔봐. 그런 그러면 본부장님이 쫓아나가, 어머, 저도 좀 줘봐요. 어머머머. 이러면 본부장 이쁘겠다. 그 정수기 대박 터져요, 안 터져요? 그런 거 해달라는 요청을 제가 얼마나 받았는지. 여러분, 한 건당 뭐예요? 최소한 3억이.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자신이 혹시라도 그런데 유혹을 당할까 봐.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왜 이게 유혹이야? 땡겨 안 땡겨? 땡겨. 땡겨. 그래서 제가 어느 날 KBS 방송에서 선언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만일 광고의 모델로 나오거든 이상구는 끝났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선언. 그래야 제가 유혹에 안 넘어가지. 그래서 나중에 그게 방송 나갔거든. 근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이제. 그래서 여러분, 선전 이런 거 보고 속아 넘어가. 그거는 진짜 경제적으로 여러분이 손해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알고 보면 뭐예요? 다 산화방지 물질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선전 문구는 뭐예요? 이 음식을 이 식품을 먹으면 뭐다? 모든 질병을 예방하고 장수하고 그리고 암 치료에 좋다. 그 말 맞아요. 왜 맞게? 그 식품 속에 산화 방지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럼 산화 방지 물질이 없는 음식 있어 없어? 모든 식물성 산화 방지 물질 풍부하게 들어 있다고. 그 박스 안 사도 여러분 이렇게 꿈 깨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일반 그 건강 그 치유 센터 뭐 여기서 환영받을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오히려 장사가 되는데 저는 어떻게 방해가 되는. 근데 이렇게 가르쳐 드려도 여기 오셨다가 그런데 가시는 분들 약간 있는데 이해를 못 하겠어. 안 믿어. 참. 자, 그러면 항산화 물질은 근데 이제 그 항산화 물질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종류의 항산화 물질 중에 가장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항산화 물질이 뭐게? 그게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모든 식물성 음식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나가서 설악산을 바라보면 설악산 전체가 뭐 덩어리야? 비타민C 덩어리야. 그 설악산에서 나는 모든 식물 초록색을 띠는 잎사귀를 다 그것 전체가 비타민C라니까. 그러니까 상추 쌈을 먹고 식물성 음식 모든 식물성 음식 토마토도 있고 귤도 있고 없는 비타민 C가 없는 식물성 음식은 없어. 그런데 왜 비타민 C 알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그랬어? 웃기잖아요. 저도 그런 거 못하는 게 좀 억울하기도 해요. 왜 그때 그 방송을 했던가? 응? 그거 안 했으면 뭐예요?
내가 한마디만 하면 대박 터질 텐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세상 돌아가는 게 그런 식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비타민 C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다른 여러 종류의 항산화제들은 비타민 C만큼 그런 성능을 발휘하지는 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C는 건강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압도적으로 좋아요. 그러나 비타민 C를 안 먹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어떤 식물성들 감자 먹어도 비타민 C가 듬뿍 들어있고, 모든 식물성. 그러니까 여러분 약국에 비타민 C 사러 가지 마. 지금 이렇게 먹으면 차고 넘쳐. 그래서 한때 그랬죠. 한때 이 비타민 C가 막 불티나게 팔렸잖아. 그 약국에 막 비타민 C가 막 다 그냥 매진되고, 그러다가 뚝 끊겼죠. 그렇죠? 갑자기 그냥 비타민 C 사러 온 사람 없어. 왜 그랬게? 그렇게 비타민 C를 과량 무엇이든지 제가 그랬잖아. 필요가 있는 음식이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거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필요하더라도 얼마만큼이 제일 중요하다? 적당한 양만큼이. 운동도 물도 무엇이든지 너무 많아지면 해로워요. 응. 물 너무 마시면 어떻게 돼? 그럼 해로워. 공기, 예, 공기 많이 마시려고 공기 많이 마시는 방법이 뭘까? 심호흡을 빨리 해야 돼. 이거 1분만 해보세요. 어떻게 돼? 1분 후에 쓰러집니다. 산소가 과량으로 섭취되고 우리 몸에 해로운 탄산가스가 뭐예요? 과량으로 나가버리면 그것도 해로워요. 그래서 우리 몸에 우리 몸이 그래서 이 쓰러진다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적당히 섭취해야 된다는 것은 그건 진리예요. 이 진리에 예외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 생기는 한계가 없어. 마음껏 생기는 받으세요. 절대 해롭지. 그 생기 빼놓고는 아무것도 아무리 여러분 몸에 좋다고 해서 과량 섭취하면 안 돼요. 심지어는 뭐까지도 비타민 C까지. 그래서 그 비타민 C 열풍이 갑자기 사라진 것은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무슨 보도가 나왔다고? 비타민 C 이게 과량 사용은 뭐예요? 암을 유발할 수도 있고 증거가 탁. 그래서 막 갑자기 사람들 으이크 했다고. 탁 중단. 이 보도가 나온 것이 2001년이에요. 그래서 2001년이면 지금부터 25년, 24년 전인데 그 요즘 최근에 들어서 또 뭐예요?
또 다시 고개를 야금야금 흔들리지 마. 여러분은 지금 여기 오셔서 뉴스타센터 오셔서 매 끼니마다 풍부하게 적당하게 뭐요? 비타민 C를 섭취하고. 그러니까 건강식이 채식이어야 되는 이유를 알겠죠, 그렇죠? 첫째, 산화방지 물질이 식물성 음식에만 있으니까. 그러면 동물성 음식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왜? 동물성 음식에 있는 어떤 특별한 영양소들이 기린의 경우처럼 그것이 필요한 경우라면 하나님이 먹여 주시기 위하여 무슨 물질을 생산시킨다? 생기를 보내서 NPY를 생산시켜서 우리들로 하여금 나는 보통 안 먹던 건데 땡기기 시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땡기게 하세요. 악령은 우리에게 뭐를 땡기게 할까? 예? 예, 나쁜 거를 땡기게 해요. 어떤 경우예요? 자, 마누라가 밥상을 차렸다. 야, 오래간만에 마누라가 아주 맛있게 요리를 해서 와, 여보 정말. 근데 이 마누라가 잘 나가다가 잔소리를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 남편이 잘 먹다가 왜 이래 이거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래서 그만해. 남자가 그만하라 그럴 때 제발 좀 그만하세요. 그런데 여성들은 가만 보니까 우리 집사람을 포함해서 그만하라는 말을 싸그리 무시하더라고. 그만하라 그러면 더해. 그러면 어떻게 돼? 알파파에서 이야 맛있을 때는 알파파야. 여보 너무 맛있다. 근데 잔소리가 시작되면 베타파가 시작돼. 시작돼서 그만해. 그만해. 그러면 이제 베타파가 점점 에너지가 올라가서 어느 쪽으로 가? 감마파 쪽으로 올라. 그래서 이제 베타파가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하이 베타가 되면 결국 어떻게 돼? 상 뒤집어 엎는. 그런데 이 짓을 악령이 마누라를 통해서 내 속을 뒤집어 버린다고. 그 악령, 그러니까 제발 악령의 도구들이 되지 말라 이 말이야. 내 속을 뒤집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악령의 완전히 남편이 지배를 당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맛있던 음식이 안 맛있었죠. 그래서 상 뒤집고 뭐라 그래? 갑자기 생각도 없던 뭐가 생각이 나? 술 생각이. 그래서 그 악령이 술이 땡기게. 에이씨! 술이나 한잔하고 들어와. 예? 그래서 뭐라 그러면서 나가요?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하자. 여러분. 제가 해본 거 같죠?
그러나 저는 절대로 이혼하자는 소리는 안 하기로 결심을 하고 있어요. 그까지는 나는 악령의 도구가 안 될 거다. 아시겠죠? 그러나 여자들은 옛사로 이혼하자 그래. 옛사로. 그래서 남자들은 말이에요. 그 여자가 그러면 우리 이혼하자 그러면 남자들은 순진해가지고 진짜 이혼할 모양이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혼하자 그러고 나면 자기는 이혼하자 그러놓고 콜콜 잘 자. 근데 나는 이제 무슨 생각하고 있게? 자, 그러면 어떡하지? 그 남자들은 그래요. 보통 거의 대부분의 남자는 그래요. 여자가 하는 말을 뭐예요? 진짜라고 듣는 거예요. 왜? 남자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 할 줄 몰라. 그러니까 일단 말을 다 하면 그게 진심인 걸로 이게 오해하는 게 남자들이야. 그래서 알고 보면 다음날 아침에 보따리 살 줄 아는데 보따리 안 사고 여보 밥 먹어 이래. 미치는 거지. 자, 비타민 C가 최고로 좋지만은 비타민 C라는 것도 과하지 뭐요? 과하면 부작용이 나. 예. 여러분 옛날에 녹즙 파동이 났잖아. 예. 녹즙 파동이 났는데 그게 왜 났게? 예. 자, 비타민 C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이제 그러면 모든 식물성 음식에 들어있는 산화 방지 물질은 어떤 물질이냐 보면 자 이거 식물성 음식들은 다 뭐가 있어? 색깔이 있어. 이 색깔을 내는 화학 물질이 바로 산화 방지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식물성 음식에는 비타민 C가 풍부히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색소들이 있어. 이 색소도 바로 뭐예요? 산화 방지 물질. 산화 방지. 자, 요런 색깔, 요런 색깔, 요런 색깔, 요런 색깔, 요런 색깔. 다 그 색깔을 내주는 색소. 그러니까 하나님은 색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먹는 식물성 음식을 여러 색깔별로 해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다 이런 음식들 다 색깔이 없다면 우리가 땡길까 안 땡길까? 그래. 하나님이 가지각색의 색깔을 만들어 가서 우리를 먹고 싶어하게 만들려고. 네. 고맙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읽을 수 있는 책이 성경책이야. 그래서 2부 세미나가 필요하다 이 말. 그래서 이 색깔은 모든 이런 것들이 다 뭐요? 다 갈색이다, 회색이다. 이러면 참 재밌을까 없을까? 하나님은 다 가지각 모양도 뭐예요? 가지. 그래서
저는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요? 엄청 알랑방구를 뜨시는 분이다. 방구야. 이거 뭐. 하나님 그렇게 알아야 돼. 하나님 그러면 이상구일이 나와봐. 응? 요즘 기도 잘하고 있나? 응? 어? 주일 예배는 잘 참석하고 있고.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해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애교가 많아요. 그래서 어, 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거를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알랑방구 또는 까꿍. 이런 게 다 까꿍이에요, 우리한테.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 너무 새끼 너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갈 줄 알아? 이거 아니야. 예. 네. 그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제가 자꾸 영혼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으면 제가 하나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보면 제가 이거 보고 너무 충격을 받고 놀랐어요. 와, 이러고 혼이란 게 이런 거구나. 보면 하나님이 큰 바다, 고래들과 조개들과 물고기들과 새우들과 모든 바다의 물고기들 얼마나 좀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생물을 이 생물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히브리 단어로 네페시입니다. 네페시가 뭔지 알아요? 혼이야. 이거를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영어 번역으로는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제가 기함을 했어요. 히브리 원어는 이렇게 혼이라는 단어의 뜻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생명체 자체를 네페시라고. 그러면 모든 뭐요? 생명을 가진 크리처, living creature. 이건 뭐예요? 피조물이란 뜻이에요. 창조물.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바닷물 속에 만드신 뭐예요? 모든 네페시들 혼들이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거를 깨달았어요. 깨닫고 그래서 드디어 이 혼을 혼을 살아있는 혼, living soul이라 그랬거든. 그 living soul이라는 창세기 2장에 7절에 여기 living soul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렇죠? 흙은 dust of the ground. 그 다음에 불어넣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고, 그러니까 생기를 받은 사람,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뭐가 됐다? 리빙 소울이 되었다. 그러니까 리빙 소울이 뭐요? 사람이야. 뭐 받은 사람? 생기를 받아서 움직이는 피조물. 그게 네페시야.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아차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단이 술을 땡기게 한다. 그렇죠?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속아요? 자, 내가 술이 먹고 싶다 이렇게 속는다. 이렇게 속지 말라. 그리고 이런 성경의 이해도, 그래서 이 소울이라고 하니까 이 독자들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뭐예요? 그 옛날에 악령들이 가르쳐는 소울 있잖아. 몸을 빠져나가는 소울. 그렇죠? 그렇게 오해를 하는구나.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거를 다 바꿨다고. 뭐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제일 첫 번째 영어로 번역된 성경이거든. 그러니까 이 킹 제임스가 제일 권위가 있어. 권위가 있고 제일 해석이 정확해요. 그런데 이제 이 킹 제임스를 새롭게 번역하자 해가지고 뉴 킹 제임스가 나왔어. 뉴 킹 제임스는 어떻게 번역해서 리빙 소울이 아니고 뭐요? 리빙 빙 존재. 그렇게, 그래서 모든 영어 성경은 다 리빙 빙이에요. 소울 다 싹 사라져. 그 소울을,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제가 안식교가 이렇게 가르쳐서 이거네. 이 사람들이 이건 맞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도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안식교를 그만두고 나와도 이것만은 뭐예요? 사람들 울고 있는 사람이. 왜? 법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 리빙 빙 소울의 다른 뜻들은 뭐냐면 person, 그 사람이야.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안 믿어. 한번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성경절이 창세기 1장 21절에 물고기들, 그거 리빙 크리처. 한국말 성경은 뭐라고? 생물. 생물이야. 소울이 생명체. 그러니까 생물. 살아있는 뭐요? 물체를 네페시혼이라고. 그것만 알면 성경에 잘못 번역된 것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영혼이라는, 한국 성경 보면 영혼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런데 영은 뭐예요? 스피릿. 영어에는 영혼이라는 단어 없습니다요. 찾아보세요. 영혼. 혼은 뭐예요? 혼이 소울이야. 이건 두 다른 단어야. 근데 왜 영혼이란 말이 우리 한국에는 있냔 말이야. 말 돼요, 안 돼요? 네. 여러분, 아직도 한국말 성경은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서 문제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단어 자체의 정의가 다르면 성경 자체의 진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만하고. 그래서 이제 이 색깔, 이제 미국서 그 당시에 그 녹즙 열풍 얘기를 제가 하자고 하는 거예요. 미국서 사실 녹즙 열풍은 미국에서 건너온 거예요. 미국에서는 우리 같은 이런 녹즙기 파동 그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암이 폐암이에요. 그 폐암이 제일 많고, 우리 한국에서는 옛날에 지금이야 뭐 이제 뭐 미국하고 비슷해졌지만 우리 한국은 암 생겼다 그러면 뭐요? 위암 아니면 간암이야. 왜? 한국 사람들이 B형 간염 환자가 많기 때문에 그 B형 간염이 오래되면 이게 이제 암이 된단 말이에요. 위기원 씨도 마찬가지였어. 근데 근데 이제 뉴스타트 하면 그게 싸그리 없어지는데 그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제 닉슨 대통령 때인가 이제 하여튼 폐암에 대한 연구를 한다 그러면 정부에서 무조건 연구비를 지급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폐암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연구를 통해서 발견된다면 얼마나 좋아. 그러고 이제 이게 이제 스타가 되는 거야. 대박 쳐지는 거야. 근데 어떤 과학자가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폐암 환자와 폐암 안 걸린 건강한 사람과 피를 뽑아가지고 딱 비교를 해봤어. 해보니까 다 비슷비슷해서 차이가 없는데 놀랍게도 폐암 환자들의 피에서는 이 주황색 색깔 나는 베타카로테인이라는 색소, 베타카로테인이 폐암 환자 피에서는 낮아. 정상 건강한 사람. 그래가지고 이거를 학회에다가 발표한 거야. 여러분, 매스컴들이 참 잘못을 많이 범합니다. 근데 이제 이제 신문사에서 어떻게 그 연구 결과를 어떻게 폐암 환자는 베타카로테인 혈중 농도가 어떻게 낮아. 과학자들이 한 말은 그거예요. 폐암 환자들의 베타카로틴 혈중 건강한 사람보다 낫다. 그 한마디를 신문사에서 보는 기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게? 기자뿐만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한 해석을 해. 어떻게 해석을 해? 베타카로틴 섭취를 안 하면 폐암 걸린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과학자는 그 말 안 해. 그러니까 신문 기자들이나 이게 이제 방송 기자들은 뭐를 일으켜야 돼? 센세이션을 일으켜야 돼. 그래? 그러면 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열풍을 일으켜요. 그래서
방송에서 이제 그러면 베타카로틴을 제일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야, 당근즙이야. 그래서 갑자기 안 팔리던 당근이 가마니로 팔리기 시작하고, 그걸 그대로 먹을 수는 없어서 뭐요? 갈아서 먹어야 되니까 이제 녹즙기가 막 값이 뛰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두 회사가 있었어. 그때 뭐 그린 파워라는 녹즙기하고 이제 엔젤 녹즙기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무슨 일까지 벌어졌어요. 한쪽에서 한쪽을 고발을 해서 왜 뭐가 나온다고? 쌀가루가 나온다고. 그래가 서로 싸우고 난리를 쳤는데 그 녹즙기 어디 있어 지금? 지금 뭐 그 두 녹즙기 다 사라졌어. 그 녹즙기 비쌌어요. 지금도 있어. 응. 그렇지. 이제 그 힐링 센터가 암 환자들 뭐. 그러니까 이게 자, 왜 사라졌어? 녹즙기가. 자, 이 얘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서는 녹즙기 파동은 없었고, 미국서는 제약회사에서 베타카로틴을 알약해가지고 같이 만들어가지고 파는데 그게 불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베타카로틴 막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제약회사 수입이 뭐요? 쫙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제약회사에서 좀 억울한 거야. 뭐가 억울했냐면 이 베타카로테인 알약은 약이 아니야. 치료제가 아니야. 그냥 영양 보조제, 식품 보조제라고 불리고, 식품 보조제들은 다 뭐요? 싸게 나가. 정가가 싸. 자, 그러면서 아까 싸니까 야, 이게 지금 마치 베타카로틴이 그냥 식품 보조제가 아니라 지금 뭐 취급을 받고 있는 거요? 그렇지. 예방제로 취급을 받고, 약으로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약청에 가서 제약회사 대표들이 가서 이거를 폐암 예방제라는 약으로 다시 재검토해달라. 그러면 값이 팍 뛰어. 그래서 이제 미국 식약청에서 미국 식약청은 굉장히 엄격해요. 알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베타카로틴 그 알약을 먹고 폐암이 좋아졌다든가 실제로 폐암이 예방됐다는 데이터 증거는 아직 나온 게 없지 않느냐. 그 데이터를 만들어서 와라. 그러면 어떻게 만들까? 그 식약청에서 이렇게 해라. 폐암에 쉽게 걸릴 수 있는 그 꼴초들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4만 명을 모아라. 그래가지고 2만 명씩 어떻게? 나누라. 그래가지고 한쪽에는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이고 또 한쪽에는 뭐예요? 밀가루로 만드는 베타카로틴 아닌 거를 먹이면서 당신들도 베타카로틴을 먹고 있다고 뭐예요?
생각하라. 그러면서 이 4만 명이 다 자기가 베타카로테인을 진짜로 먹는 건지 밀가루 알약을 먹는 건지 뭐예요?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 그것을 우리가 영어로는 더블 블라인드 스터디라고 그래요. 환자도 모르고 의사도 모르고. 그렇죠. 의사도 이 꼴초가 베타카로테인을 먹는지 밀가루를 먹는지 뭐예요? 나도 몰라. 의사도. 그래서 양쪽 다 모른다는 뜻에서 더블 블라인드. 장님, 블라인드는 장님 아니에요. 그래서 양쪽 다 모르는. 왜? 알면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니까? 뜻에 반응하니까. 그래가지고 10년을 해보자. 그래서 10년 후에 통계 자료를 열어서 와, 역시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먹은 사람들이 밀가루 알약을 먹은 사람들보다 뭐요? 폐암이 안 걸렸구나.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안 먹은 사람들이 폐암 걸릴 확률이 확실히 높구나. 그걸 보자는 거예요, 식약청에서. 근데 그 연구를 하다가 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왜? 여러분, 올초들은 좀 말 잘 들어 안 들어? 듣고 뭐 언제 어디서 모여서 엑스레이를 찍어보자, 뭐 피검사를 해야 된다. 얘도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하려고 뭐 간호사도 더 많이 채용해야 되고 막 의료진을 더 많이 이제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연구비가 너무 들어가. 그래서 제약회사 측에서 뭐라 그랬냐면 야, 이 연구비 너무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이 짓을 10년을 하면 본전도 찾겠다. 그래가지고 그때까지가 6년까지 그렇게 했어요. 6년 동안 우리가 했으니까 6년 동안의 결과로 판정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식약청에서 그래, 그러면 그 결과를 한번 뚜껑을 열어보자. 그리고 우리가 잘 생각해서 판단을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됐어. 자, 그 결과가 나왔어. 이게 제가 미국서 의사할 때 보던 미국 의사 신문, 미국 의사 신문. 이게 이제 제 일면 톱으로 나온 기사야. 그러니까 일면에는 여러 가지 다 실어야 되니까, 기사를 실어야 되니까 일면 탑에 어느 정도 기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런 긴 사연은 어떻게? 그래서 일면에서 계속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목이 뭐게? Avoid. Avoid는 뭐예요? 하지 말라, 피하라. Avoid. Adding. Adding은 뭐예요? Adding은 첨가. 뭐를 첨가한다? 베타카로테인을 첨가하는 것을 하지 말라, 피하라. 그러니까 베타카로테인 따로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베타카로테인을 다이어트, 식사에 첨가하지 마라. 그러니까 베타카로테인 알약 먹지 말라 이 말. 그래서 NCI 스터디, NCI는 뭐냐? 미국 국립 National C는 캔서 국립암 연구소 인스티튜트. 국립암 연구소의
분석에 의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충고한 베타카로틴 알약을 더 이상 뭐예요? 먹지 말기를 바란다. 왜? 결과가 이렇더라. 여기는 5%, 10%, 15% 요거는 전체 사망률, total mortality라는 말은 사망률이란. 그래서 이 사망률은 뭐를 먹은 사람들? 베타카로테인을 먹은 사망. 요 보라색 점점점 사망률은 플라시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밀가루 알약을 베타카로테인인 줄 알고 먹은 사람들의 사망률이야. 자, 1년 후 사망률, 2년 후 사망률, 4년 후 사망률, 6년. 날이 갈수록 뭐 먹은 사람들이 더 많이 죽어. 베타카로틴 먹은 사람 더 많이.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에요? 필요하지도 않은데 좋다고 쓸데없이 자꾸 먹지 말라. 그래서 지금 한국 환자들은 뭐가 좋다고 하면 자기한테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또 뭐요? 모르고 막 먹어요. 그 이제 이렇게 되면 절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절제가 안 되면 뭐를 못 받아? 생기를 못 받지. 네. 그래서 우리 나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있다면 하나님이 다 뭐요? 땡기게 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안전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시점부터 전부 다 뭐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도 그 열풍이 불던 녹적 파동이 뭐예요? 일시에 끝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석료 생각나요? 한국 사람들 돈 좀 있다는 사람들 안 산 사람 없어요. 지금 그 자석료 어디 갔어요? 네. 다 쓰레기야.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질이 이런 기질이 있어. 막 휩쓸리는 기질. 어떤 원칙을 알아가지고 그냥 원칙에 조용하게 서 있으면 되는데 막 그래 또 뭐요? 그거 그렇구나. 이래가지고 막 좌로 우로 뭐요? 흔들리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그건 뭐예요? 좌로 우로 치우치는 사람들 뭐를 몰라서 그래. 이런 원칙을 몰라. 진리를 모르면 자꾸 치우치기만. 그 지금 환자들이 이렇게 득실거리게 많아졌는데 다 환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치우치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만 딱 마음속에 붙잡고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그렇죠. 건강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모든 것을 적당히. 그래서 이제 철저히 채식만 해야 됩니다. 이것도 돼야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안식일 교회에 있을 때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철저히 채식만 해야 된다.
예. 또 다 무슨 적이어야? 율법적이야. 채식 율법이야. 게 아니고 성령의 음성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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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요 뭐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은혜 아래에 있는.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그래서 이 말을 모르면 모든 것이 다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이 식으로 가는 것을 율법적이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건강식을 한다는 것을 너무 그렇게 율법적으로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 부드럽게 하라. 율법적으로 하면 뭐요? 이건 어떻게 이걸 먹을 수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계란 나온 거 보면 안식일 교인들이 와서 봤다면 이 박사님이 계란을 먹는데 이렇게 돼요. 어, 어. 저는 계란을 워낙 좋아해 제가. 오랫동안 계란을 못 먹고 있다가, 예, 오랫동안 못 먹고 있다가, 아마 저 아줌마도 계란 오래 안 먹었을 거야. 그렇죠. 뉴스타트 오래 하셨으니까. 근데, 예, 그래서 식당에 가서 비빔밥을 시키면 꼭 뭐라 그래야 돼? 계란 빼고 주세요. 그랬던 것이 너무 억울해. 예. 그래서 계란을 일주일에 한 3개 내지 4개는 먹어요. 땡겨. 그러니까 너무 율법적으로 하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하라? 유연하게 하라. 유연하게.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 절대로 하나님은 이거는 해야 돼. 이거는 이런 분이 아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모든 것이 완벽하지 못한 이 세상에서 일로 치우치거나 절로 치우치면 결국 부작용밖에 나는 게 없다. 그래서 유연하게 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돼? 네. 하나님은 뭘 하나 잘못했다고 혼내는 그런 분이 그런 조건적 사랑이 아니다. 내가 뭘 잘못하면 그냥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내가 뭔가 실수를 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혼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거를 부드럽게 서서히 바꾸어 주시는 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그 원칙, 그 원칙을 그러니까 벌을 뭔가 우리가 잘못해서 받을 벌은 누가 대신 받아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대신 받아주. 그래서 우리의 죄의 최종적인 형벌은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은 뭐예요? 죽음이야. 죽으면 모든 죄는 끝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어. 그래서 우리의 죄는 더 이상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이 죽음으로 끝난 거야. 영원히 벌 받는 게 뭐예요?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렇게 돼야만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결국 무조건적 사랑을 가져야만 생기를 받고 그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 유전자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치유하신다는 이 원칙을, 그 사랑의 원칙을 지키시면 여러분의 마음도 그때부터는 뭐예요? 상대방을 단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원칙대로 부드럽게 유연하게 모든 대화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도 스트레스를 뭐예요? 훨씬 덜 받지.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도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의 원칙 위에서 유연하게 하셔서 여러분 유전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잘 하셔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